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의 김도현입니다. 전일 코스피 지수는 포르투갈 은행의 불안감 완화와 수출주 반등에 힘입어서 다시 2012포인트까지 올라섰습니다. 외국인이 현선물을 강하게 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10원 가까이 반등하면서 자동차와 전기전자 등 수출주들이 크게 반등하며 주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반면 그동안 좋은 흐름을 보였던 코스닥 지수는 기관 수급 악화로 하락 마감했죠. 자, 글로벌 지수는 혼조세를 보였지만 우리 지수는 어제 이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아데나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부터 체크해 주실까요? 네, 글로벌 증시 일단은 좀 혼조세로 좀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일단 뭐 최근까지 말을 아껴왔던 옐런 의장의 지적 부분 조금 다소간 시장을 좀 혼란스럽게 만들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고성장주에 대한 경계감, 좀 미시적인 어떤 기업적인 부분 그리고 증시 관련된 얘기를 딱 집어서 좀 했다라는 부분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을 실질적으로 공식석상에서 했다라는 부분들 이 두 가지가 다소간 시장의 어떤 그 성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 내지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시장에도 다소간 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옐런 의장은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과 함께 일부 자산의 거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을 했는데요. 옐런 의장이 이 같은 발언으로 인해서 미국의 기술주들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앞으로 미국의 고성장주에 대한 전망과 함께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도 함께 체크해 주시죠. 예, 뭐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고성장 계속되는 이제 그 시장 내 어떤 좀 다소간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 있기는 있어 왔었습니다. 하지만 시장 어쨌든 계속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고성장주에 계속되는 어떤 그 시장 내 관심 부분들 지속돼 왔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 내에도 사실상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그 실적 시즌과 같이 맞물리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고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좀 안정성장주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이 부분 꼭 좀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이러다 보니까 PER 관점과 PBR 관점, 다소간 좀 나눠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겠다라는 부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성장주 하면 PER 관점의 대응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안정성장이라면 PBR 관점의 대응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실적이 지금 실적 시즌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속에서 옐런 의장의 발언 부분은 다소간 우리 시장에 분명히 어떤 그 실적이 실질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기업들, 막연한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 이어왔던 그런 종목 내지는 업종 같은 경우는 분명히 오늘 같은 경우 다소간 좀 힘든 어떤 그런 구간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꼭 좀 생각을 하셨으면 어떨까 싶고요. 이제 밸류에이션 관점의 어떤 그 시장 재편 가능성이 분명히 있겠다라는 부분들, PR 그 거품에 대한 얘기들 사실상 해왔었으니까 실질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조금 더 시장 내에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관심의 영역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꼭 염두하시고 이 부분 대응 전략에 있어서의 가장 중심에 일단 두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내수 부양책에도 관심을 가져보면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시장 내, 내각 개편 관련돼서, 내수 부양책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죠. 뭐 그런 대표적인 얘기가 실질적으로, TTI, 룰의 어떤 그 개선 부분들,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거론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이 부분이, 큰 그림에서 결국 직접적으로 건설 경기에 영향을 미치고, 내가 건설 기자재 쪽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큰 그림 속에서 내수 경기 활성화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생각을 좀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에 좀 더 나아가서 계속되는 이제 외국에서도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배당 관련과 자사주 매입 관련된 소위 말하는 주주의 어떤 그 부의 재편 부분들, 부의 확대 부분들, 이 주주의 관점에서 시장이 점차 시장이 관심 영역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어떤 이런 기업 지표를 봄에 있어서 ROE 관점이 새롭게 또 대두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특히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ROE를 상당히 중시하고 있다라는 것. 그럼 ROE 관점에서 시장을 다시 한번 좀 외국인의 어떤 그 시선으로 본다면 ROE 다시 한번 각인시켜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된다라는 것 꼭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안타까운 부분들 계속되는 이제 중국에 대한 경기 확신 부족. 근데 하지만 이 부분을 분명히 내수 경기 부양책, 우리나라 내수 경기 부양책이 분명히 이 부분을 좀 받쳐줄 것이다. 이런 부분도 생각하시면서 조금 좀 경기 민감주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밸류에이션 관점의 경기 민감주, 조금 좀 선택의 폭을 좀 좁혀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미국의 기술주들이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시장의 IT와 자동차는 그동안 환율 때문에 수출주들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입었잖아요. 이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예, 이 부분도 조금 좀 우리 시장 내 그렇게 썩 긍정적인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 금리 인상론이 대두가 된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글로벌 유동성의 확대보다는 글로벌 유동성의 축소를 의미한다라는 거. 그렇다면 우리 시장 내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 외국인 매수자 같은 경우에 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외국인이 주로 타겟으로 하고 있는 그런 그 시총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 축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꼭 생각을 하시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대형주들에 대한 실적 중심의 차별화가 분명히 전개될 것이다라는 것. 이 부분 꼭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에서 본다면요. 옐런 의장의 어떤 그런 얘기들, 그리고 내수 부양책,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의 변화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밸류에이션 관점의 대응이 가장 유효할 가능성이 있겠다. 밸류에이션, 특히나 PBR 관점의 대응이 좀 유효할 것이다라는 말씀 드려보고요. 모멘텀을 생각을 해본다면 건설 쪽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좀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내수 양상 일단은 지금 현재 대외적인 여건보다는 대내적인 여건에 오히려 조금은 더 무게 중심을 두시고 건설주에 대한 관심 계속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서 꾸준히 건설주에 대해서 관심 가져보자라고 말씀하신 이후로 건설주들의 상승 흐름 굉장히 좋았습니다.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좀 다시 유입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예, 이 부분 오늘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옐런 의장의 조기금리 인상 얘기, 실질적인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글로벌 유동성이 다소간 좀 주춤거릴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 좀 꼭 염두를 하시고, 그렇다면 오늘의 상황이 어찌 보면 새로운 시장의 방향성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것, 힌트가 될 수 있다는 것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외국인의 오늘 수급 상황 꼼꼼히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데나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초가 공략주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상로의 한방 시작해 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관심주였던 현대 BNG 스틸이 월요일 고가 24,850원을 찍고 약 9%의 수익률을 기록하셨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승을 기록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따라서 현재 승률은 5승 7무 1패가 되셨습니다. 현대 BNG 스틸 흐름 굉장히 좋은데 AS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승이 또 조화가 됐네요. 시청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일단은 우리가 조금 아셔야 되는 게요. 지금
우리가 무승부 자체가 뭐 수익이 안 나서 무승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손실이 나서 무승부가 아니고 5%가 달성 안 하면 무승부입니다. 그래서 간혹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강조를 해드린 거고, 손실이 나 무조건 많이 났습니다. 그 부분은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손실이 하나밖에 났다는 얘기고, 오늘 현대 BNG 스틸 같은 경우에는 어제 또다시 한 번 더 큰 폭의 상승세를 좀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24,850원 어느 정도 끝까지 올라가면서 우리가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쉬지 않고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현재는 이런 부분 자체가 금속의 가격이 반영되는 구간이었다. 그렇게 조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어떤 금속이냐면 바로 이 니켈 가격입니다. 화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니켈 가격 자체가 어느 정도는 지금 현대 BNG 스틸이라든지 아니면 황금 ST 그리고 포스코 같은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고가로 올라갈수록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반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좀 더 주가의 상승 추세가 어느 정도는 부합하게 움직인다는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인식하실 필요가 있겠고, 추천하고 난 다음에도 주가 자체, 그 가격 자체는 조금씩 니켈 가격이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만큼 인도네시아의 정광, 니켈 정광이 금지가 되면서 수출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거기에 대한 부분, 수요 자체는 그대로인데 비해 공급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가격이 올라갈 수 있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시점이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추세를 한번 크게 한번 보십시오. 추세 자체가 꺾일 수 있는 그런 추세는 아닙니다. 현재는 다시 한 번 더 돌파를 하고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가격은 좀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관점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 자, 주가 추이 어제 갑자기 좀 급락이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또다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매수 타이밍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매수 타이밍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셔가지고 큰 수익을 좀 더 보시는 전략이 좀 더 좋지 않나. 2분기 실적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1분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2분기에는 그런 부분 자체, 마진도 그리고 영업이익도 당기순이익도 다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대 BNG 스틸은 좀 더 큰 극대화를 노릴 수 있는 구간에 들어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승리를 위한 시초가 5% 공략주는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예, 오늘 일진전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 송배선 업무도 담당하고 있고요. 거기에 전선도 생산해내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주가 자체도 꾸준히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거의 저가 대비해서 3배가량 올랐죠. 300% 가까이 올랐는데, 자, 이런 주식 바닥에서 사면 상당히 좋죠. 바닥에서 사면 기분 좋죠. 하지만 바닥에 살 수 없습니다. 인지를 하십시오. 바닥에서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개인의 능력치는 벗어났습니다. 그러면 언제 사야 되겠습니까? 이제 다시 한 번 더 돌파 시점이 나올 때 사시면 됩니다. 자, 그 가격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가격권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 여기 보면 또다시 하설트 관계가 또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지점으로 해서, 이 가격대 8,560원 되겠네요. 자, 8,560원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 추이 자체는 지지와 저항을 항상 반복하는 그런 구간이 나타났습니다. 지지가 나타나고 또다시 저항이 나타나고 지지가 나타나고 저항이 나타나고, 자, 여기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조정이 나타나면서 이 부분 자체를 강하게 돌파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 8,560원, 8,700원 부근은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그 구간의 위에 있는 부분, 지금 이 자리에서는 상승 추세대 안에 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갈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거죠. 왜 쉽게 갈 수 있겠습니까? 자, 일진전기는 원래 2분기가 실적이 가장 안 좋습니다. 하지만 2분기에 그리고 1분기에 선방하는 실적 자체가 발표가 되면서 전년 대비해서 다시 한 번 더 크게 늘어나는 실적 추이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3분기, 4분기에도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실적적인 분위기, 그리고 2분기에 계약했던 부분이 3분기로 잉여되면서 실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것은 바로 실적입니다. 그러면 그런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쉽게 빠지기 어렵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인식을 하시고, 그러면 이 주가 자체는 현재 자리에서 추가적인 상승에 우리가 좀 더 베팅을 넣을 수 있는 구간이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진전기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한번 차트적으로 한번 같이 보실게요.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면 제가 우선 이 8,500원, 8,700원 이 자리를 말씀을 드렸고요. 하단 가격대 한번 같이 보시면 여기에 또 바닥 시그널이 이렇게 또 나타나고 있죠. 그럼 이 바닥 시그널 기점으로 다시 한번 또 주가를 한번 보시면요. 어떻습니까? 여기 7,700원이 상당한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했죠. 두 번이나 크게 지지 구간에 작용을 하고 다시 한번 더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밑에서부터 지금 안전벨트적인 역할을 단단히 해주고 난 다음에 올리는 차트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밑꼬리, 그리고 이날 이렇게 밑꼬리로 잡아주고 난 다음에 올리는 부분은 바로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보셔야 되고,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움직였습니까? 지금 이날 같은 경우에는요, 4월 4일 같은 경우에는 바로 기관의 매수 물량으로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는 부분이었고, 다시 한 번 더 이날 6월 9일 날은 외국인의 이런 강력한 매수세를 인해서 다시 한 번 더 커버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차트입니다. 거기에 대해 어느 정도 저점에 내려갈 때마다 두 세력이 어느 정도의 매수세를 보여준다는 점 상당히 유익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일 같은 경우는 7월 15일 날은 어느 정도는 개인이 물량을 다 받고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뺏기는 모습이었지만, 가격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오늘 다시 한 번 더 매수세가 조금 더 들어오리라고 확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진전기 마찬가지로 공략하겠습니다. 일주일 보시면 오늘 매수가는 그리고 목표가는 플러스 5%,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8,600원을 손절가로 대응을 하시면 무리 없이 이 정도로 5% 달성하시면. 네, 마지막에 좀 전화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죄송하고요. 다시 한번 시초가와 목표가, 손절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초가와 목표가는 플러스 5%고요. 손절 가격은 8,6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잠시 후에 시작되는 9시부터 30분간 샘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이상로멘토의 무료 공개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지금 바로 접속해서 참여하시면 시초가 공략주의 생생한 AS까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멘토와 함께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 들어봤습니다. 네, 개장까지 6분여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을 스타인베스트 윤동식 대표, 동양증권 W 프레스티지 센터의 정유성 PB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윤동식 대표께서 오늘장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짚어주실까요? 일단은 오늘장 같은 경우는 이제 보합권에서 시작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일 예상 지수가 가파르게 상승해서 2,100포인트 위에서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장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 내외에서 좀 시작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일봉상으로 좀 차트를 놓고 본다고 치면 지금 고정대인 저항대인 2020포인트 이 선을 돌파하느냐 여부가 이제 외인과 기관의 힘에 달렸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2020포인트를 만약에 강하게 돌파한다고 치면 지수는 가파르게 2100포인트, 이 전 고점인 2100포인트나 2080포인트 이상까지 가파르게 상승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외인과 기관의 투자 패턴, 매매 패턴에 따라서 지수의 향방이 갈라질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만 놓고 보더라도 전일 560포인트를 돌파를 못했었는데, 전일 같은 경우는 외인과 좀 기관이 매도를 했죠. 거래소 같은 경우는 전일 외인이 좀 매수를 했었는데, 코스닥은 좀 반대로 가는 상황인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요즘 가파르게 중소형주들이 이렇게 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친다면, 5일선, 이평선일상 5일선을 지지하는 선에서는 강하게 여지없이 상승하리라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들, 중소형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코스닥 지수가 5일선에 이탈되지 않는 이상은 코스닥 지수가 좀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장 강세 예상 업종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유성 PB님. 예, 중소형 제약주들과 내수주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약주들 대형사들도 있고요. 중소형 제약사들도 있고 상당히 다양한 포지션을 갖고 있는데요. 우선은 각자의 그런 아이템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약사 내에서도 차별화가 상당히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2분기제 실적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보면 실적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경인 양행이라든지 아니면 유나이티드 제약, 또 신일제약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눈에 띄게끔 이제 앞으로 실적 개선세가 보이고 있고요. 또한 DHP 코리아 같이 앞으로 라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에어컨, 히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생활의 변화, 특히나 스마트폰이라든지 컴퓨터를 많이 보면서 안구 관련된 질환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만액 같은 경우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이런 게 예전 같았을 때는 계속적으로 저만액을 대용량을 사서 계속적으로 넣는 것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방부제가 있었죠. 하지만 일회용 저만액으로 상당히 많이 바뀌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에서 MS 50%를 갖고 있는 DHP 코리아 같이 아이템이 어느 정도 그런 시장의 트렌드에 맞는 그런 포지셔닝을 갖고 있는 중소형 제약사들은 상당히 주가 차별화가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약주들 같은 경우는 타 업종 대비해서 진입장벽이 굉장히 크고 기술력이 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실적 개선세가 되고 있는 그런 가벼운 종목들 분으로 좀 집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뭐 내수주들 특히나 어제 환율이 좀 많이 튀었죠. 특히 옐런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달러가 강세의 기조로 좀 바뀔 수 있는 부분은 또 어디까지 좀 염두를 해주셔야겠지만 그런 부분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환율 관련한 내수 관련주들은 1분기 때의 환율이 지금 이제 원자재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제 막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뭐 삼양 제넥스라든지 여러 가지 내수 관련주들도 상당히 이제부터 실적 개선세가 좋아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액이 많이 보시겠지만 매출보다도 매출 원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마진율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면 영업이익 부분이 상당히 개선세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상당히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뭐 옐런 의장 같은 경우 발언이 어제자에서도 있었죠. 우선은 환율 부분이 특히나 앞으로도 지금 미국의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테이퍼링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금리를 언제든지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인 부분에서도 그런 환율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좀 중요한 부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7월 16일 수요일 우리장 개장을 했습니다. 먼저 오늘 장 좀 분위기부터 살펴볼까요?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지수 자체가 3포인트, 3.8포인트 정도 상승한 2016.52%에서 좀 코스닥 지수, 거래소 지상은 시작을 했고요. 네. 뭐 일단은 지수 상황이나 업종 상황에 대해서는 좀 전반적으로 좋다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환율 같은 경우도 좀 우회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전일 1029원이죠. 1019원이죠. 19원에서 뭐 마감을 29원이죠. 29원에서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우호적으로 잘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업종별로 좀 놓고 보자면, 잠시만요. 뭐 대형주 위주로 좀 종목들이 편입돼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주면 될 것 같고, 매매 동향을 좀 놓고 보자면, 개인 같은 경우는 조금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있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고, 기관 또한 뭐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있는 분위기고, 좀 업종별로 놓고 보면 전업종에 대해서 좀 순차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일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도 환율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역시 보셔야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번 주였죠. 저번 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는 2.5%로 뭐 계속 14개월 동안 지속을 했었는데, 이 환율적인 부분을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1027원에서 뭐 오늘 좀 움직이고 있는데, 만일 환율이 우호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치면
지난 분기고 지지난 분기고 계속적으로 환율 쪽으로 발이 묶였던 수출 업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부각이 일어날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오르고 있긴 합니다. 소형주들은 조금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대략적으로 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대표적으로 건설주들이 조금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기간별로 놓고 본다고 치더라도 개인이나 외인은 거래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에서 좀 강하게 매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기관들은 여지없이 코스닥 시장이나 거래소 시장에서 매도를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매도 주체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 쪽으로 좀 잡히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아직은 장이 시작해서 3포인트 정도 상승한 상황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2.5%인데, 아직까지는 장에 대해서 호불호 하기는 애매한 상황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차라리 좀 장이 지속된 이후에 전반적으로 좀 상황을 판단하는 게 맞는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율 오늘 같은 경우는 환율 1030원을 돌파하나 못하냐에 따라서 수출주의 향방, 자동차 3인방이죠. 자동차의 3인방에 주가가 향방이 정해질 거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환율에 좀 맞춰가지고 오늘 같은 장에서는 흥하신 전략이 유월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좀 강보합권에서 출발하는 모습인데요. 일본 증시 출발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는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0.17% 하락한 15,369.66포인트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이 빨간색을 보이고 있죠. 삼성전자만 0.3% 하락한 130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와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네이버까지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1.37%나 상승 출발하고 있네요. 네, 삼성전자, 우선주와 한국전력도 모두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기아자동차는 어제보다는 좀 하락하면서 200원 하락한 55,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역시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삼성생명은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0.53% 상승한 24만 1,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은 대부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과 파라다이스, 서울반도체 모두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CJ 오쇼핑은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CJ E&M과 GS 홈쇼핑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정희성 PB께서 업종별 분위기 한번 짚어봐 주실까요? 예, 우선은 전체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좀 순항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신, 또 자동차, 또 IT, 그렇죠. 그것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철강주들과 음식료 업종들, 이런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눈에 띄는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관련주인데요. 아무래도 환율 부분이 좀 바운딩이 있었다 보니까 자동차, 현대차 강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현대모비스도 어제도 좀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오늘도 강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터넷 관련주들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어제 뉴스가 있었죠. 라인이 이제 도쿄에서 이제 상장을 한다라는 그런 호재로 인해서 오늘 1% 강세 움직임이 있고요. 다음 같은 경우도 카카오와의 그런 시너지가 시장에서도 회자가 많이 되다 보니까 오늘 1% 넘게 강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은행주들도 좀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금융, 하나금융지주, KB금융 모두 강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T 쪽은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반도체 쪽은 강한 반면에 휴대폰 쪽에 포지션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약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강보합권의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LED 쪽 서울반도체도 강보합권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LG전자, LG이노텍 약세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주 쪽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우선 조선주도 오늘 좀 바운딩이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가장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중공업과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도 강보합권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스닥 상당히 박스권 내에서도 상단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황우현 대표 같은 경우가 이제 교육부 쪽에 이제 내정이 됐었지만 그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통적으로 좀 게임 쪽을 좀 비우호적으로 좀 봤던 시각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흐름이 좋았었던 게임주들 상당히 좀 약세 움직임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요. 게임빌 마이너스 2.2% 하락을 하고 있고 컴투스도 약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장 수급 분위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오늘도 매수해주고 있네요. 그렇죠. 뭐 여지없이 매매 동향을 좀 보면 외인은 오늘 같은 경우도 거래소 시장에서 60억 정도를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6억 정도를 매수하고 있고 그거에 발맞춰가지고 개인 같은 경우도 따라 움직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 초반부터 거래소나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 같은 경우는 뭐 여지없이 좀 매도를 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지수가 2,000포인트만 넘게 되면 기관의 순매도가 뭐 여지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만약에 진정되는 국면이 돌아온다고 치면 우리나라 증시는 향방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만약에 진정이 안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2,000포인트 지지, 2,000포인트 다지기는 장세가 나올 거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수에 맞춰가지고 수급에 맞춰가지고 좀 투자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제 뭐 주가 차트를 놓고 보더라도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뭐 17,120포인트 연내 사상 최고치를 계속 돌파하고 있는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좀 돌파를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런 걸 놓고 본다고 치면 결국은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2,100포인트를 돌파할 아니면 2,000포인트를 확실히 다지게 될 주체는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외인이 이 키를 갖고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키와 함께 기관이 좀 매수세가 들어온다고 치면 뭐 전업종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순환매 장세가 나오면서 상승하리라고 판단되고 있고 경기가 살아나고 지수가 2,100포인트, 2,000포인트를 다지고 올라간다고 치면 가장 빠르게 먼저 반응하는 종목들이 뭐 건설과 금융 쪽이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최근 건설업황이 뭐 좀 예상치가 않죠. 모든 건설업종 등에 가파르게 저점 대비해서 2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에 발맞추어 가지고 만약에 지수가 상승하고 경기가 돌아선다고 치면 긍정적으로 지수는 바라봐야 될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하반기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수가 우상향하리라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환매 장세가 만약에 지속된다고 하면 건설에서 매도를 하시고 또 타 업종으로 갈아타시고 이런 식으로 여러 업종에 대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모습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갈 때마다 업종별로 좀 이렇게 좀 눈여겨보셔가지고 관심 있는 업종에 대해서 투자하시는 전략이 뭐 유효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수급 분위기 살펴봤고요. 외환시장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외환시장이 1원 10전 상승하면서 출발하는 모습인데요. 현재 외환시장 분위기 어떤가요? 네, 오늘 서울외환시장 어제 종가 대비 1원 10전이 상승한 1,028원 5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1,031원까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지난번 국제외환시장에서 시장이 주목했던 재료는 미국 6월 소매 판매와 옐런 의장의 의회 연설이었는데요. 6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예상보다 부진한 상승률을 보이면서 달러와 강세에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옐런 미 연준 의장은 의회 연설에서 최근 미 고용시장의 호조를 인정하는 발언을 했고요. 대부분의 위원이 2015년 내 금리 인상을 시작해서 연말 1% 부근에서 끝날 것으로 예상한다는 발언과 함께 고용과 물가 지표가 지속적으로 호조를 보일 경우 시장 예상하는 시점보다 빠르게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경우 반대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차원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달러화는 파운드화를 제외한 나머지 통화 대비 매우 제한적인 수준의 강세에 머물렀습니다. 달러화는 그러나 어제 무려 9원 20전 상승하는 강세를 보였는데요. 어제 아시아 증시가 대부분 호조를 보이고 있었고요. 아시아 외환시장에서 엔화와 유로화 그리고 호주 달러 등이 보합권 흐름을 보이고 있던 상황에서 달러화가 원화와 싱가포르 달러 등 아시아 위험 통화들에 대해서만 강세를 보인 상황은 예전과는 다른 매우 특이한 움직임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시장 참여자들이 아시아장에서의 그 달러 숏 포지션에 대한 대규모 커버를 진행한 결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는 일단 새로운 재료가 아니고요. 달러원은 한국은행의 금리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한 적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달러화가 원화 이외에 다른 아시아 위험 통화들에 대해서도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원화만의 이슈로 환율이 상승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달러원은 1,020원과 1,025원 등 주요 저항선을 상향 돌파해왔고요. 이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1,036원까지 추가 상승이 열려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난밤 미국의 경제 지표나 또 옐런의 의장
옐런 의장 연설에서 강력한 달러 강세 요인이 등장하지도 않은 만큼 달러화가 추가로 의미 있는 강세를 보일 수 있는 명분은 일단 부족하다고 보는데요. 어제 달러화 급등 시에 등장하지 않았던 업체 내고가 등장하면서 달러원이 다시 반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어제의 달러화의 아시아 시장에서의 급등은 미 국채 금리가 반등했다는 것 이외에는 펀더멘털적으로도 논리적인 설명이 부족한 만큼 추세적인 강세 가능성은 일단 낮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경에 중국의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그리고 고정 투자가 발표되는데요. 지표가 호재로 보일 경우 달러원이 반락하는데 영향을 주겠습니다. 오늘 달러원은 1,030원을 전후한 거래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먼저 네이버입니다. 2분기 양호한 실적 전망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썬데이토즈는 급등을 지속하고 있다는데요. 모바일 게임주 중에 가장 저평가됐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티웨이항공 매각서를 부인한 티웨이홀딩스와 예림당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 가지 종목 짚어봐 주시죠. 예, 먼저 네이버 모시겠습니다. 네이버 자회사죠. 라인 주식회사가 도쿄 증시에다가 상장을 할 것이다라는 시장의 분석에 의해서 강보합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현재는 다시 약세 움직임으로 좀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호재 부분은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예견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 IPO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선은 라인의 기업 가치 같은 경우는 한 23조 정도로 시장에서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예상 시가총액은 거기다 좀 플러스 알파를 더해서 한 28조 정도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 규모로 보더라도 상당히 라인의 그런 사업 가치가 분명히 호재로 작용할 만큼 그렇게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장 내에서는 네이버의 그런 향후 향방에서는 상당히 업 부분을 조금 더 더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썬데이토즈인데요. 최근에 게임주도 상당히 흐름이 좋았었죠. 하지만 이렇게 흐름이 좋았던 와중에서도 썬데이토즈 같은 경우는 유독 그런 상승 부분이 좀 약했던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뒤늦게 시장에서도 좀 부각이 되고 있네요. 오늘 모바일 게임 업종 내에서도 상당히 저평가가 돼 있다라는 평가로 인해서 6.4%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썬데이토즈 같은 경우는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PL 부분이 9.5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죠. 보통 이제 뭐 컴투스나 여러 가지 종목도 거의 20배가 넘는 그런 고밸류를 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썬데이토즈만이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하면 시장에서도 키 맞추기의 움직임은 언제든지 될 수가 있는데 타이밍이 오늘부터 좀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은 3분기에도 본다라고 하면 실적 같은 경우는 지금 앞으로도 신작이 최근에 썬데이토즈 같은 경우는 좀 부재했었고요. 해외 진출 등 관련된 내용 같은 경우도 3분기 안에 대부분은 이제 해소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요. 현재 썬데이토즈의 이런 상승 추세는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게임주들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막 꺾이고 있는 분위기가 썬데이토즈한테도 분명히 어느 정도 유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항상 염두를 해보시면서 좀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티웨이홀딩스와 예림당인데요. 티웨이홀딩스와 예림당 모두 예림당이 이제 티웨이홀딩스의 이제 대주주죠. 우선 티웨이홀딩스를 이제 매각할 것이다라는 시장의 예측으로 인해서 어제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하락폭이 컸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조회 공시를 통해서 진행 중인 사실이 없다라고 단정을 지었기 때문에 오늘 두 가지 종목 티웨이홀딩스, 예림당 모두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저가항공사들 상당히 운항 횟수가 굉장히 풀로 가동이 되면서 실적 부분이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던 부분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본다라면 상당히 저가항공주들 같은 경우 상당히 단기간 내에는 좋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계속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이 항공사들에 대한 운항이 너무 좀 빡빡하게 돌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 부분도 상당히 시장에서도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 돌발 이슈 같은 경우도 염두를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이요, 생명 인수 부담에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우리종금은 2분기 흑자 전환 소식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컴투스는 차익 실현 매물에 이틀째 조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세 가지 종목 살펴봐 주시죠. 일단 증권주부터 보죠. 증권주부터 본다고 치면 미래에셋증권부터 보면 증권주가 요즘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주 우리 미래에셋증권뿐만 아니라 우리증권도 그렇고 현대증권도 그렇고 동양증권도 그런데 증권회사 같은 경우는 지수와 맞춰가지고 거의 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슈가 문제가 있죠. 생명 쪽 관련 회사를 인수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주가가 6.7% 정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진위를 확인하기 전에는 좀 달라 들어가는 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음봉이 가파르게 나온 장대 음봉이 나온 상황에서는 조금 쉬었다 가시는 전략이 유효하리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자, 일단은 매매 동향부터 좀 보시면 잠시만요. 매매 동향부터 보시면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최근에 개인은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 기관과 외인 같은 경우는 꾸준히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오히려 7월 이때죠. 7월 2일 때부터 어떻게 보면 기관과 외인이 꾸준히 좀 매수해서 주가를 위로 좀 올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런 좀 매매 패턴, 지속적으로 기관과 외인이 꾸준히 사고 있는 매매 패턴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라면 오늘 같은 장에서 오히려 눌림목이 왔을 때 한 번 더 관심 가져보시는 분들 전략도 유효하리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같은 장에서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온 상황에서 기관과 외인이 지속적으로 과거에 사 모았다가 오늘 패대기를 치는 장이 나온다고 치면 여지없이 같이 매도를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오늘 수급 주체를 봤을 때 기관과 외인이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사고 있다. 그리고 향후에도 좀 살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매수하시는 전략이 판단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우리종금 같은 경우를 좀 놓고 보겠습니다. 우리종금 같은 경우는 가파르게 주가가 하방으로 밀리는 차트죠. 밀리는 차트인데도 불구하고 2분기에 흑자로 전환된다는 소식에 오늘 같은 경우는 5.3% 정도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봉으로 놓고 본다고 치면 주가가 이렇게 하방으로 꾸준히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방으로 밀린 상황에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지수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관이 여지없이 관심을 좀 안 가지는 종목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금융주들은 다 묶어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지금 개인 같은 경우는 어제일자로 25,000주 정도 매수했고 외인은 48,000주 정도 매수를 한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기관에 좀 관심을 덜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러나 2분기 실적이 만약 우호적으로 나온다고 치면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업 같은 경우는 모든 기업 같은 경우는 매출이 꾸준히 나오는 종목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투자를 하셔야지 기대심으로 투자를 하시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 2분기 실적이 우호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고정적으로 470원대, 460원, 70원, 80원 이 선대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 선을 강하게 돌파하고 있느냐, 간단히 따지면 60일선이 될 수도 있겠네요. 60일선, 일봉상으로 60일선을 강하게 돌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지수의 향방이 정해질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컴투스 종목인데 요즘 게임주 같은 경우는 핫이슈죠. 핫이슈 종목이긴 한데 컴투스뿐만 아니라 컴투스를 볼 때는 항상 게임빌이랑 같은 같이 묶어서 보시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유효할 것 같은데 게임빌 같은 경우가 이제 모회사, 컴투스 같은 경우가 자회사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투자하신 전략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게임빌 먼저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 고점 대비 지금 12만원에서 지금 10만 6천원까지 좀 한 15% 정도 강하게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컴투스도 마찬가지로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컴투스 같은 경우도 지수가 향방으로 좀 하방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한번 눌렀다 갑니다. 눌렀다 가시는데 누르는 폭이 예상외로 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이 컴투스와 게임빌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
21선을 좀 막고 지지를 하나 여부에 따라서 눌렀다가지 과거같이 컴퓨터수가 뭐 만원에서 8만원 갔다가 다시 만원까지 내려왔었죠. 2만 5천까지 내려왔었죠. 2만 5천까지 내려와서 보합을 할 거라 생각을 하지 마시고 만약에 지수가 고점 대비 어느 정도 21선까지 좀 늘림목이 온다고 치면 다시 한번 관심 가져가지고 보시는 전략도 유효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제철이요. 신용등급 강등 소식에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농심은 실적 부진 전망에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내추럴 엔도텍은 0.8주 무상증자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세 가지 종목 짚어봐 주시죠. 예, 먼저 동부제철 보시겠습니다. 신용등급 강등 소식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약세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현재는 좀 다시 강세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네요. 아까도 뭐 네이버도 그랬지만 시장에서도 빠르게 반영이 되면서 다시 또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 나이스 신용평가 같은 경우는 동부제철의 신용등급을 BB에서 B 플러스로 2단계 낮추고 하향 검토 대상에서도 리스트가 이제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서 또 더욱더 신용등급이 강등이 될 가능성이 좀 커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동부그룹 같은 경우도 안 좋고요. 또한 철강주들 업황 자체도 안 좋고 이중고를 좀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도 주가 흐름은 그렇게 만만치 않을 거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농심입니다. 농심 실적 부진 전망에 의해서 마이너스 0.9% 하락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좀 부담의 요인으로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목표가가 좀 하향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분기 같은 경우도 지금 2분기 별도 기준 영업이익으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2%는 늘은 134억 원으로 컨센서스에 또 기대를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농심 같은 경우는 이제 2위권 업체들의 그런 판촉이 상당히 강화가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농심이 예전부터 또 뭐 신라면이라든지 짜파게티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시장에서 탄탄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MS가 계속적으로 좀 뺏기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심 부분도 이렇게 판촉을 안 하면서 지속적으로 MS 갖고 가기 힘들고 또 판촉을 한다라고 하면 또 비용 부분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보면 상당히 앞으로도 MS 부분을 상당히 확인을 하고 또한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그런 홍보라든지 그런 비용 부분에서 어느 정도 영업이익 부분이 빠지는지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종목 내추럴 엔도텍입니다. 내추럴 엔도텍 오늘 무상증자 소식에 의해서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5%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한 주당 0.8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을 했었습니다. 보통 뭐 증자라고 하면 유상증자가 있고 무상증자가 있는데요.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적인 자금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악재 움직임을 보여주는 경향이 강했는데요. 무상증자는 그런 부분이 안 들어가고 주식수만 느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에서도 그동안 계속적인 호재로서 작용을 했는데요. 오늘도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통주가 이제 859만 2,992주가 이제 발행이 될 텐데요. 그러다 보면 앞으로도 이제 유통 주식수가 늘기 때문에 주식수에서도 상당히 좋은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내추럴 엔도텍 상당히 실적 전망이라든지 성장성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동안 5일선을 타면서 계속적인 움직임을 보여줬지만 이런 상승의 탄력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이요. 2분기 대규모 흑자 전환 기대감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 전해드리고요. 현대아이스코는 반덤핑 관세 악재를 딛고 사흘 만에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CJ CGV는 2분기 실적 부진 전망에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 가지 종목 살펴봐 주시죠. 일단 한국전력부터 놓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2분기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된다는 얘기에 그동안 조금 고점 대비 많이 밀렸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뭐 강하게 2.8% 1,100원 정도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42,000원대부터 뭐 36,000원대까지 뭐 좀 한 15% 정도 밀린 상황에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전력 뭐
안 좋죠. 과거에는 안 좋은 종목이 뭐 개미의 늪이라고 했었죠. 안 좋은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최근 저점 대비 뭐 2배가량, 뭐 70%가량 가파른 상승을 모습을 보이고 있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뭐 전기세 인상을 이제 못하겠다, 올해는 그만하겠다 이런 이슈 때문에 고점대에 많이 밀렸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오히려 2분기 흑자 전환한다는 얘기 때문에 뭐 지수가 좀 상승하리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뭐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조금 투자하실 때 개념을 좀 다르게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을 가지고 내가 올해 50%, 100% 수익을 내겠다는 보장보다는 어떻게 보면 채권에 투자하는 개념으로 아니면 배당주에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안정적으로 좀 종목을 가져가겠다 생각을 하시는 것들은 뭐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종목이 좋으리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정부와 관련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안정적으로 꾸준히 수익이 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뭐 여지없이 투자하시는 전략도 유효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차트만 놓고 보더라도 뭐 이제는 36,000원대 고정적인 지지선인 36,000원, 37,000원대를 좀 지지하고 우상향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상승을 한다 치더라도 가파른 상승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뭐 주봉으로 놓고 좀 보면 고정적인 지지대가 되겠죠. 고정적인 지지대가 되는 이 선 37,000원, 38,000원 선을 조금 어느 정도 보합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가파른 상승이 나오더라도 4만원 선에서는 단기적인 투자라고 하시면 4만원 선에서는 좀 정리를 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리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현대 하이스코어를 좀 말씀드릴 것 같은데 반덤핑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주가가 문제가 있었죠. 반덤핑 문제로 있어서 주가가 좀 가파르게 하락하는 문제가 보였었는데 잠시만요. 오늘 같은 경우는 2% 정도 2.8% 2,100원 이상 상승해 76,900원으로 좀 상승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 글쎄요. 철강 같은 경우는 중국 쪽도 그렇고 미국 쪽도 그렇고 요즘 잡음이 심하죠. 잡음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방송을 할 때 지수를 말씀드릴 때 건설, 경기가 먼저 살아나면 당연히 건설이 먼저 살아나게 될 거고요. 건설이 살아나기 전에는 당연히 철강과 같은 기업들이 상승하게, 철강과 같은 업종들이 상승하기 마련인데 이 종목 현대 하이스코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21선을 어느 정도 타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5일선 위에서 차트가 움직이고 있는데 5일선 패턴에 따라서 중가 매매를 하기에는 조금 위험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차라리 21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이 종목은 홀딩하시는 전략, 상승 파동을 좀 만끽하시면서 이 5일선이 이탈 안 하는 선에서는 홀딩 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되고 있고, 뭐 마지막으로 CJ, CGV 종목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해드리면,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었죠. 하락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2분기 실적 전망이 안 좋다는 얘기에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좀 애매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 상반기에 1분기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에 뭐 엔터주들이 많이 갔었죠. SM 같은 경우도 뭐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YG도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여러 가지 기업들이 엔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상승을 했었는데 1분기에 좀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좀 하락을 다시 뭐 SM 사태, 엑소 사태죠. 엑소 사태로 인해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왜 CGV를 얘기하다 생뚱맞게 엔터주를 얘기를 하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거와 연관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안 좋아요. 전체로 거래소나 코스닥 시장의 모든 실적이 기업들이 안 좋습니다. 그 외에 우리나라의 작년에 실적을 증시를 뒷받침했던 전차군단도 실적이 안 좋아요. 왜? 환율 때문에 안 좋겠죠. 환율 때문에 전차군단도 안 좋고 중소형주도 안 좋다. 그러면 어떤 종목이 갈 것 같아요? 분명히 엔터주가 갑니다. 왜 그러냐면 기대 심리 때문에 모든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대. 그러면 성장성이 가장 큰 엔터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기대 심리 크듯이 CJ, CGV 같은 경우도 이제 휴게철 도래하죠. 휴게철 도래하면 뭐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더우면 백화점 가갖고 좀 앉아있다 오시고 그러시는데 CJ, CGV 같은 경우도 뭐 휴가철 그리고 방학 시즌에 맞아가지고 극장 관람객들이 가파르게 증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좀 염두에 보면 2분기 실적이 만약 안 좋다고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면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모멘텀을 가지고 좀 투자하시는 전략도 유효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해운이요, 3,070억 규모의 장기 운송 계약 체결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또 승승장구하던 아이리버는 이틀째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엔텔스는 사물인터넷 매출 확대 본격화 분석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 가지 종목도 짚어봐 주시죠. 예, 대한해운 3,070억 규모의 장기 운송 계약이 있었죠. 1.14%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해운주들 상당히 이런 장기 운송 계약이 이제 뭐 첫 시그널인데요.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올수록 특히나 지금 바닥 다지기가 언제냐라는 부분이 해운주들한테는 핵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이것이 일회성일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이렇게 턴어라운드하는 부분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 이런 부분은 계약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냐 안 이어지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아이리버인데요. 최근에 SK텔레콤 인수건으로 인해서 상당한 상승세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매물대 상당히 나오고 있어서 이틀 정도 지금 약세 움직임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이너스 4%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요. 이렇게 나오는 것도 당연한 순리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차익 매물도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시각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엔텔스입니다. 2.4%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물 인터넷 매출 부분이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뭐 테마주로서 보여지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뭐 기상정보 수집이라든지 성범죄자 전자발찌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실적에도 녹아나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엔텔스 주가 흐름에서도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타인베스트 윤동식 대표, 동양증권 W 프레스티지 센터의 정윤성 PB와 오늘장 특징주 분석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인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함께 전략 만나보시죠. 최희승 차장님입니다. 개별주 놀림목 매수에 주목해보자. 코스피는 대형주 단기 차익 실현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영훈 팀장님입니다. 대형주 중심의 반등세가 지속 예상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김혜란 연구원입니다. 2000선 안착 후 박스권 상단 돌파 시도 중이다라고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김현겸 주식팀장님입니다. 낙폭과대 대형 조선주에 관심 가져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안상현 대리님입니다. 코스닥 비중은 축소하고 코스피 비중을 확대하자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오늘은 동부증권 방배지점의 김혜란 연구원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000선 안착 후에 박스권 상단 돌파 시도 중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2000선은 안착한 건가요? 네, 지금 올 초 급락한 이후에 코스피가 5개월 동안 계속 저점 높여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방향성에 있어서는 확실히 우상향 기조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외 변수라든지 일렬의 변수들이 특별한 이변 보이지 않는다면은 코스피 2000선 안착 과정 안에서 계속 수월할 것으로 보고 있고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 돌파 시도까지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선은 이런 과정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수급, 이벤트, 실적 세 가지에 좀 주목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선 중국 2분기 이제 GDP 결과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예상했던 대로 발표가 된다면은 중국 경기가 이제 저점 통과한 거로 인식이 되면서 아무래도 국내 시장에도 좀 더 안정적인 경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난주에 열렸던 이제 금통위 통해가지고 통화정책의 금리 인하를 약간 조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조짐들이 보이면서 약간 좀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도 전일 이제 오늘도 매수하고 있지만 전일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2,800억 원 매수세 유입됐는데 특히 이제 선물 시장에서 순 매수를 11,000 계약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 매수 규모가 이제 세 번째로 외국인들이 많았던 시점인데요. 선물 시장에서 이런 부분에서 수급적으로도 앞으로 시장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추세적으로 강화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는 시점이고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는 여전히 경기 민감 대형주들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상향 추세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늘려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우선 지금 당장은 좀 어닝 시즌 돌입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실적으로 쓰고 뭐 정책 효과 이런 것들 기대되고 있는 중소형주라든지 코스닥 시장이 당분간은 좀 선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눌림목 매수 유효한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당분간은 뭐 어닝 시즌에서 이제 실적 모멘텀에 따라서 뭐 종목별 차별화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실적에 의해서 이런 선별적인 종목들 접근이 유효한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정책 수혜주들 그동안에 이제 많이 올라왔는데 추경 매수는 조금 정책 수혜주들에 대해서 추경 매수는 조금 신중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기대돼 왔던 정책 방안들이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재료가 노출되면서 단기 차익 매물들이 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좀 주의를 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부증권 방배지점의 김혜란 연구원과 함께 오늘장 핵심 전략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 매수로 오후장 역전을 노려보는 시간 역전의 명수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시장 다시 상승 가닥 쪽으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코스닥의 길이 먼저 열려야 코스피가 길이 열린다. 즉 코스닥이 먼저 올라야 코스피 길이 열린다는 얘기도 계속 강조를 드렸었죠. 그러니까 코스닥이 지금 먼저 올라오고 난 다음에 코스피의 길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열리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SK 하이닉스는 계속 다시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모습이고, 자, 그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전반적으로 저점을 높여가면서 고점을 횡보하는, 즉 이제 조우하는 구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우가 되는 순간 결국은 시장은 분출, 즉 시세 분출이 한번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걷잡을 수 없는 상승 구도로 갈 수 있다는 점도 꼭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제가 강하게 얘기 드립니다. 결국은 시장은 갑니다. 가는 쪽에서 가닥을 잡으셔야 되고,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의 자산 비중 중에서 주식 비중을 꼭 늘려야 되는 시기라는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면 지금 코스피 시장이 조금 코스닥 시장보다는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변동성 구간에서의 건전한 조정 구간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거래량을 실지 못했습니다. 전일 급락이 툭 나온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좋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급락이 나왔다. 이것은 땡큐라고 외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차근차근 모아가시거나 안전한 마음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시장이 조금 흔들거린다 해서 여러분들까지 흔들리는 매매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몇 가지 문자를 또 보내주신 분들이 계셨는데, 자, 시장 그렇게 흔들리면서 가면 이 시장에서 돈 못 법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가는 종목 분명히 가게 돼 있고, 그것은 잠깐 흔들림이라는 것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절선 여러분들이 그렇게 칼같이 지킨다고 수익이 나느냐? 수익 나지 않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십시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SK 하이닉스도 분명히 다시 저점을 짓고 올라오고 있죠. SK 하이닉스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자, 이거 최근에 22평 무너뜨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럼 손절해야 되겠네요. 그죠? 아니면 차익 실현해야 되거나. 그거 아닙니다. 그 점 꼭 좀 참고를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 참가가 돼야 될 것 같고. 자, 사물 인터넷 전기차 관련주들 제가 계속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전기차 관련주들이 지금 제일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죠. 자, 우리 산업, 지금 16,000원대를 이제 돌파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종목 상담할 때도 우리 산업, 자, 이거 13,000원대에서도 15,000원, 16,000원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다. 들고 가시면 된다고 말씀드렸고, 자, 코드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좀 강하게 상승 구간에서의 소폭 지금 흔들리는 구간, 즉
개인 투자자분들 털어내는 그런 구간에 와 있다는 거 참고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종목군들, 자, 저점 줄 때 사세요. 그게 맞습니다. 자, 또 하나 또 얘기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이제 뉴스가 하나 나왔죠. 기사가 하나 떴는데, 스마트 홈 시장에 이 구글이 뛰어들었습니다. 자회사 네스트와 손을 잡고 뛰어들었는데요. 결국은 이렇게 되면 구글하고 삼성전자가 이 스마트 홈 시장의 또 한 부분을 차지하고 그 양대 산맥으로 또 애플 구도를 이렇게 또 경쟁 구도를 또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쟁 구도를 처음 이어갔던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둘 다 동반 성장을 했다면 이제 스마트 홈 시장에서도 이제 동반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은 사물 인터넷이에요. 스마트폰과 스마트 홈 이 시스템, 홈 오토 시스템을 연결하는 사물 인터넷 그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금일 코콤이 다시 한번 조금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코콤 여러분 정확하게 또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코콤, S넷 이런 종목들은 모두 사물 인터넷 관련이면서도 자, 이 사물 인터넷의 근간을 이루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사물 인터넷 시장이 다시 시장의 주목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간다 또 간다. 여기는 사물 인터넷 얘기를 주로 할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 하반기에 과연 갈 수 있는 거, 자, 6월 말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갈만한 시장이 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하락폭이 굉장히 강했던 대형주 위주의 반등이 올 수 있습니다. 왜? 7월달에 ELS 만기가 몰려 있습니다. 이 ELS 만기가 끝난다는 것은 결국은 더 이상 대형주를 꺼트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일 이제 자네 관련의 발언이 있었어요. 거기에 어느 정도 예상되는 것이 뭐였느냐 하면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추가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 나올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전일 장 오후쯤에 대형주 빼고는 거의 다 지금 차익 실현을 하면서 훅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뺐습니까? 물론 지표상으로 보거나 가격적인 측면으로 보면 많이 뺐죠. 거래량적인 측면으로 보세요. 많이 못 뺐습니다. 그들 역시 그만한 물량을 들고 있을 때 소폭의 거래량 갖고 그만큼 빠진다는 거 그들도 아마 놀랐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구간은 그들은 다 못 던집니다. 분명한 것은 시장은 가는 쪽에 있다는 거. 그렇다면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그냥 공포자리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워렌 버핏이 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아닙니다. 공포를 매수하고 탐욕을 매수하라. 이 얘기 여러분들 꼭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빠졌다고 어이구 겁난다. 겁날 때 들어가세요. 조금 많이 올랐다. 이제 들어갈 기야. 그건 탐욕입니다. 탐욕을 매도하세요. 그거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분할 매도, 분할 매수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늘 시장은요 증시 격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증시 격언은 뭐냐면 이 분할 매도, 분할 매수하라. 이거는 늘 맞는 얘기예요. 방법적인 부분들만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못 하실 뿐입니다. 시장이 조금 빠졌다고, 내 종목이 조금 빠졌다고, 자, 모든 걸 체크해 보세요. 성장성이 해답을 줍니다. 그 성장성 쪽에서 해답을 찾아 나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얘기 드리고 있는 순간 우리 산업이 조금 전기차 관련해서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자, 코콤 역시 좀 강한 모습입니다. S넷, 오이솔루션. 자, 요 얘기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일 제가 바로 이제 중국 중산층 확대에 대한 얘기들을 드렸죠, 그죠? 중국 중산층 확대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아가방 컴퍼니가 전일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했고, 보령 메디앙스 역시,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아침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후장까지 쭉 강한 모습이오면서, 바로, 상승을 시켜놨죠. 자, 지금, 이 중국 중산층 확대에 대한, 수혜주도, 바로 여러분들께서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섹터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인 모멘텀 아니에요. 중장기적 모멘텀이고 중국이 살아 돌아온다면 결국은 제일 먼저 살아 돌아올 섹터, 중국 중산층 확대에 대한 소비 패턴의 다양화, 이 부분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일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시장, 결국은 가을 시장이 뚜렷해 보입니다.
사물 인터넷이 활성화될 수밖에. 스마트 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자동차하고 스마트폰을 연결하는 밀러링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이 하반기 주도주는 사물 인터넷입니다. 너무 광의의 의미이다 보니까 이것을 세분화시켜서 자꾸 종목적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은 분명히 다시 가는 쪽에서의 주도주군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도주군이 바로 사물 인터넷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좀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섹터가 코콤. 자, 스마트 홈 시스템, 스마트 스마트 오토메이션. 자, 요거에 대한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Snet. 늘 말씀드렸죠. 그죠? Snet. 결국은 네트워킹 시스템. 그 다음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난 다음에 보안, 유지. 그죠? 그리고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신다면 S넷에서 계속 실적이 나오는 회사다는 거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 점도 꼭 좀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효성 ITX입니다. 이 효성 ITX는 지금 이제 또 재반등 구간에서의 살짝 건전한 조정 구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실 종목이 전혀 아닙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고요. 자, 오이솔루션. 제가 계속 얘기 드렸죠. 오이솔루션은 결과적으로는 통신 장비 쪽에서 꼭 필요한 필수 부품, 스마트폰 시스템 쪽에서도 꼭 필요한 필수 부품 뭡니까? 바로 스마트 트랜시버, 광 트랜시버, 이 얘기 드렸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이렇게 툭 떨어진 구간 오히려 아유 생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좀 흔들거리다 보니까 종목적으로 조금 어려운 종목들이 조금 헷갈리는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심을 잡아드리고 기준을 잡아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고 가시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 멘토였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쌍끌이 매수해주면서 2015포인트 선에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네요. 555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